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 그러면 좋네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예. 우상향 추세잖아요. 자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시황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그렇지는 않고 살짝 조금씩 그렇죠. 올라가고 예, 있죠. 예.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우리죠. 미국은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월가 내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걱정이 발달. 예, 그래서 무슨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중에는 내년에는 결국 이 버블이 터진다 쪽으로 결국은 버블 논란인데. 예, 근데 터져봐야 아는 거죠. 터져봐야 아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슬슬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그냥 가나보다 하다가 이런 얘기가 이제 자주 보도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이제 달리면서도 이렇게 뒤를 보면서 달린다 하는 느낌은 들죠. 근데 역으로 또 다 좋다고 할 때가 오히려 보면 더 위험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직 더 먹을 게 그렇죠. 있다 보다 싶은데. 약간 경계성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예. 아직은 또 괜찮다 이런 예. 해석도 가능하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무슨 콜란인가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우리 주인 위치가 2,700포인트인가 봐요. 코스피에. 목줄이 길어봐야 100포인트인가 봐. 그래서 멀리 가봐야 2,800이고. 멀리 못 가고. 네, 밑으로 가봐야 2,600이고.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좀 지루하죠. 예, 좀 깝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네.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떻게 매일 먼저 그래도 미국장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대표님 보시기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 그닥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변동을 보이는 장세인 것 같고요. 예. 변동을 이제 보이는 그 위치가 계속 나오지만 그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 분위기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지만 지금 저는 그냥 올해는 아직까지는 장이 이렇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울 뿐이지만 대체로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시장 지수도 요새는 관심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아무래도 어제는 그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액면 분할 첫 거래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약간 밀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0.75% 강보하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또 가장 또 주목받은 기업은 역시 애플이죠. 네네. 최근에 이제 기대치가 많이 이제 반영됐습니다. 5월달에 6월달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AI 전략을 발표할 거다. 그게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기대가 많이 반영됐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대는 좀 있었는데 거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 또는 기대에 약간 밑도는 수준의 내용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좀 개막한 이후에 개최한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하면 또 이제 같이 이야기 나오는 종목이 AMD인데 AMD는 투자 의견이 약간 우리로 치면 비중 유지죠 그냥 동일 비중이니까 그래서 비중 확대가 아니고 비중 유지라는 의견이 좀 바뀌면서 주가가 한 4%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테슬라도 어제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요. 약간 큰손 쪽에서 반대 의견을 좀 내겠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떤 반대? CEO 보상안. 네네네. 70몇 달러인가 그거.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가 가져가는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일단 경영진하고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네, 지금 나오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지수는 좋은 분위기 속에 각 이제 종목별로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네, 감기는 오래전에 걸렸는데요. 잘 안 났습니다. 혹시 또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야말로 근 한 2년 만에 그 동네 그 편의점에서 콘 하나 사 먹었더니만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네. 저 빙과류주가 뭐 또 이렇게 찬 거 드신 거 아닙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예. 저같이 안 먹던 사람도 하나 사 먹으니까 그냥 상한가 가버리네. 네. 아, 소장님 효과예요? 그렇죠. 예. 어제 노땅 빙과류 매매 네. 동기로 그런 거죠. 어제 뭐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확실히 그 음식료 중에서도 이제 그 빙과류가 이제 강한 게 상승이었던 것 아니, 같은데. 빈그레가 24% 저렇게 급등을 한 걸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장 좀 약간 과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뭐 폭염주의보가 처음 내려졌다고 하는데 저 정도까지 올라갈 건 아닌 거고요. 저렇게 또 하루 만에 다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더울 날이 몇 개월 더 남았는데 예. 예, 저 주가가 더 계속 저렇게 강할 거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반영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기준 오늘 한 30도 30도 간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오늘도 좀 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쪽이.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거의 순환매입니다. 뭐 이번 주 강하면 진짜 더울 때는 실제 저쪽 섹터가 주가가 되려 약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여름 소비주나 여름 관련된 기업들이 대체로 빠르면 4월, 5월 강하고 더울 때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아, 기대감에 좀 먼저 움직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을 좀 보는데 어제 또 시장 자체가 초반에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쪽 섹터와 이슈인 쪽으로 과감하게 자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세가 이제 어제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고 뭐 지금 FOMC 결과 점도표도 나오게 되는데 네. 좀 점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되는 모습이잖아요. 고용지표가 워낙 또 뜨거웠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뭐 지금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하는 건 사실 올해 이제 9월 정도에 그냥 한 번 정도 내려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1월로 지연되는 분위기던데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도 이런저런 이제 금리 이야기 하지만 올해 금리 안 내릴 것 같아는 의견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 올해 좀 하반기 내릴 거야 했는데 이게 내년 이제 넘어갈 거야 하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은 계속 있지만 이제 시기는 계속 뒤로 늦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달에 뭐 금리가 동결될 건 당연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성명서와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저는 6월 FOMC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올해 내내 이 증시 변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금리를 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리 뭐 어떤 이슈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FOMC를 가장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발표 거의 뭐 전날이죠. 뭐 미국에서 같은 날이지만 한국 시각으로는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3%대 저 금리 CPI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몇 해 전에 누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동안은 그냥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잖아요. 저 숫자가 계속 적응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저게 높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고 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맞아요. 받아들일 정도로 맞아요. 일반 소비자, 네. 심리자들, 네. 투자자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면 3%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 차는 있는 거죠. 차라리 예. 그게 낫겠네. 그게 더 현실적일 수 그게 더 있어요. 현실적이겠네. 네. 그래서 저 숫자상 뭐 크게 뭐 변동이 있을 걸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숫자가 계속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안 좋을 따름입니다. 이제 앞자리가 2로 바뀌길 바라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저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미 뭐 WWDC 애플 개발자 회의는 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DC 조금 이렇게 기사 몇 개 읽으면서 재밌었던 현상이 그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 그 현장에 있었더만요. 네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애플은 그 어쨌거나 그 애플 기기에다가 AI를 접목하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쯤 되면은 샘 얼트만을 갖다가 한 번쯤 저 무대에 올려가지고 인사라도 한번 시킬 만한데 이 전통인가 봐요. 애플은 자기들 무대를 갖다가 아무리 네. 파트너 살아도 쉽게 안 내준다 하는
샘 올트만 그냥 밑에서 그냥 계속 행사 중에 있었다는 거고 또 이 오픈 AI하고 또 이렇게 앙숙 관계인 또 머스크가 또 하나 올렸더만요. 저 그거 하면은 오픈 AI하고 이렇게 너무 깊이 가면은 우리 저 테슬라 사업장에는 애플 일단 그거 하고 뭡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다녀야 되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는 애플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약간 꼬장을 부리더만요. 참 부자들 사이에 그거보다는 머스크의 어떤 계속되는 그 메시지에는 보면은 나름대로 일관된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뭐 돈만 보고 할 것 같으면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저기 어제 저희가 뭐 송정인 대표하고 월요일 날 전반적인 지표는 다 살펴봅니다만 고용 지표에서 뭐 좀 이렇게 이 대표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었나요? 예, 저는 그냥 시작 나오는 뉴스 정도만 읽어볼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크게 거기에 이제 코멘트나 그럴 뭐 수준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여전히 고용도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어떤 그 증권사 계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미국이 고용이 저게 이제 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고용이 좋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네. 이 서비스업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조업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18년부터일까요? 그때부터 네. 해서 이제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해서 미국 쪽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네. 거에 많이 지금 정책적으로 펼쳤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제조업 쪽도 좋아지는. 네네. 그러니까 저 고용이 이제 쉽게 꺾일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은 항상 뭐 좋다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고용이 좋은데 당연히 소비가 예, 좋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고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 입장에서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스탠스를 바꿔주길 뭐 약간 그렇게 좀 뭐 바라는 목표치를 거예요. 바꾸던가. 네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선 반도체 얘기 먼저 하면은 지금 최태원 회장은 지난주에 대만을 갔었던가요? 대만을 방문하신 거 같고 지금 네네네. 이재용 회장은 저기 미국 방문 중이시죠. 네네. 예.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혹시 어느 쪽으로 어떤 걸 도모하고 계신지 뭐 좀 정리가 됩니까? 일단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이야기했을 때 예. 삼성전자의 HBM은 엔비디아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젠슨 왕이 그걸 확인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랬죠?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얘기 드렸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 시장을 놓고 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HBM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HBM 단순 반도체를 원하지만 그 윗단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지어야 되는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 GPU도 AI 가속기 이런 걸 계속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아랫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너네가 제품 어느 정도 되면은 빨리 납품 좀 해줘.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마이크론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 갈 거냐?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우리 양산 시작 했습니다. 그때 아마 주가 반응이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7만 원대에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횡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횡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주가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잡게 되면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니까 추세 하락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방향 위로 잡으면 추세 상승인 건데 지금은 추세 하락으로 갈 이유는 사실 딱히 없어요. 네네.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그 시점을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러니까 삼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매수를 꾸준히 해둘 필요 있는 거고요. 그냥 보유자분들은 그냥 뭐 그 시점에 올라갈 시점에 사겠다 그러면 기다렸다 사는 거고 그걸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지금 조금씩 사두는 거죠. 그 상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이제 뭐냐면 네. 삼성은 HBM3E 예. 네. 이 제품인데 우리는 이제 TSMC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HBM4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갔어. 예, 우리 그 위에 땅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하이닉스 주가가 한 7% 크게 또 올랐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에 우리가 한참 앞에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삼전은 지금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데 우리도 지금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 기업을 사실은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두 개 기업은 다 가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투탑, 시총 투탑이 지금 견고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크게 안 빠질 거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뭐 시차를 두고 있겠네요. 네. 꽤. 예. 어제 빅머리뿐만 아니라 보면은 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18% 급등을 했고 클래시스도 코스닥 쪽에서 어제 시총 10위권 내에서 오른 종목이 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클래시스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일단은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인공이었죠. 네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의 그 아키메드 그룹이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제 공시한 거예요. 공개 매수 가격을 봤더니 이제 13,000원이죠. 지금 이제 주가가 그 오늘 예상가는 12,800원인데요. 13,000원은 분명히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장에서 딱 이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을 건데 13,000원에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넘기기 어려울 거고요. 이제 지금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나 공개 매수 참여할 거냐 아니면 시장 지금 오늘도 거래가 될 건데 거래할 때 그냥 매도하고 뭐 차익 실현 할 거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의견을 드리자면은 뭐 공개 매수 참여하고 하려면 막 증권사 지점 가야 되고 오프라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주당 200원인데요. 그냥 나는 날도 더운데 집에 편하게 매매하겠다 그러면 광화문 시장에 던져가지고 수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익이 났으면 난 공개 매수 참여해서 13,000원에 맞추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니에요. 네. 글로벌 상업 펀드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작년부터 계속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게 클래시스, 그다음에 작년에 이루다, 이루다. 그리고 루트노니. 아, 그러니까 루트노니 이미 상장 폐지됐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또 하나 케이스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베인 캐피탈이 인수한 클래시스도 가능성이 있겠죠. 공개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에 의료기 미용 의료기 섹터 들어가던 자금들이 있잖아요. 예. 루트로닉이 빠지고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빠지면 시장에 유동 자금이 생겨버려요. 네. 그럼 나머지 상장 기업들 중에 또 들어가야겠죠.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가 또 자금 들어오겠네.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 뭐 이루다, 뭐 다른 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용 의료기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올라간 거는 그냥 그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헬스케어 쪽에서 요새 보면은 그 창업자들이 상속 증여 요새 우리나라 좀 시끄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넘기고 떠납니다.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가 난 더 이상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엑스트하고 그냥 나갑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국내에 지금 언론 보도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탐방 다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중에 있는데 셀바이오텍, 제너포커스 이런 기업들도 벌써 회사를 한 몇십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더 이상 자녀든 뭐든 넘길 사람이 없으면은 네. 그냥 대기업이든 어디 매각하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저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 잘 찾아보시면은 또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증여 그냥 안 하고 깔끔하게 엑시트하고 나가겠다. 그런 기업들은 PEF든 뭐든 저런 식으로 넘기고 나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매물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투자 아이디어상 찾아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혹시 그 밖에 또 좀 특징을 보였던 섹터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원전주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야놀자 그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그 야놀자에 지분 투자한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야놀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웹툰도 아, 있고 그래요, 뭐 맞아요. 지금 웹툰 미국 관련주. 쪽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투자했던 기업들의 뭐 지분 가치를 막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자금들이
쓰나미처럼 왔다 갔다 네네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실익,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가지고 지금 막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뉴스에 따라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관련 주는 그냥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부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제 쓰나미 관점에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서 뭐 트레이딩 어떤 재료 그걸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제가 좀 재미있게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뭐 상한가 간 것 같고 어제도 좀 주가가 좀 비교적 강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강했는데요. 뭐 뉴스도 뭐 있긴 있습니다. 뭐 전고체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체 관련된 기술 2월, 3월 다 강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른 것도 있었고 그 금리 인하 지금 뭐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금리 인하하면 또 자동차 많이 팔리지 않겠어? 뭐 그런 논리로 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뭐 바닥 관련 인식이 좀 있어요. 계속 2차 전지는. 그래서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를 거다. 이런 이제 기대치도 좀 담겼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막 추세적으로 저는 확 오를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아마 추세적 어떤 전환 시점은 8월, 그러니까 3분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갑니다.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709포인트, 코스닥도 0.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에서는 75,900원, SK하이닉스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6,500원. 그밖에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지금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가 0.3%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800원. KB금융 2.4%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300원. 포스코홀딩스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2.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8만 6,000원. 어제 HPSP, 리노곰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 오늘 리노곰 호가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700원. 휴젤이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좀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호가기 때문에 좀 개장 이후 시초가는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휴젤이 27만 6,500원, HPSP는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원이고 어제 흐름 좋았던 빙과류 식품 관련주 음식료 섹터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혜태제과 식품이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지금 오늘 호가 상황도 좀 급등이 예상됩니다. 혜태제과 식품은 지금 상한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크라운제과도 어제 상한가였죠. 지금 호가에서 15% 급등 예상되고 롯데웰푸드도 5%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빙그레도 지금 호가 상황 보게 되면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어제 빙그레도 25%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저희가 워낙 또 요즘에 순환매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음식료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네. 또 그 배경이라든지 좀 전략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 최근 음식료주들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특히 뭐 이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시장 공략한 식품 기업들이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양상인데 음식료주 수출 성적 역대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업황 상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하반기 전망을 작성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썼는데요. 최근에 음식료주들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식품에서의 트렌드를 많이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라면, 냉동 김밥, 김으로 이어지는 K푸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K푸드 강세 요인은
맛과 재미, 건강 트렌드까지 모두 포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품 소비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 수출 기업으로서의 인기 그리고 이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업황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외식 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물가 부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내식으로 다시 쏠림이 나오는, 그래서 내수 소비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 이 성장 측면에서는 해외 쪽이 견인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수와 이 수출로 인한 성장이 부각되는 이 업황이 최근에 음식료 쪽에 관심을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특히 이제 이 와중에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 질주에 대해서 또 시장의 관심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슈퍼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한 600억 정도, 그리고 기존에 이 추정치가 올라오기 전에 한 400억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800억 이상의 숫자를 좀 보여주면서 24년도에 대한 숫자는 이제는 뭐 기대가 아닌 거의 확신의 영역이고요. 1분기 이후에 2분기까지는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시면 불닭볶음면이 12년도에 출시돼서 인기를 끌었고 스테디셀러로 자리 남은 유일한 라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성장세가 더 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0대, 20대 소비자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꾸준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금 지역 확장, 그다음에 이제 채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기대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K푸드에서 라면 이후 제2의 K푸드, 제2의 라면들을 좀 찾는 움직임도 나올 거라서 이 삼양식품의 호조 이후에 다른 기업들로 이제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K푸드 열풍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뭐 라면뿐만 아니라 좀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뭐 냉동김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좀 보고 계시는 최선호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푸드는 넥스트 카테고리,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해외 비중이 많이 올라온 기업도 좋지만 향후에 해외 기업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해외 쪽에서의 이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을 탑픽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제일제당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여전히 냉동 만두, 그다음에 냉동 피자, 이어서 상온밥, 냉동밥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의 내식 소비 강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슈안스라는 미국 슈퍼마켓 인수 이후에 카테고리와 유통 채널을 장악하면서 여전히 꾸준하게 미국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유럽은 45%, 호주는 70% 성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풀무원은 20년 이후에 4년 만에 해외 법인의 흑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증설이 끝났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비건 트렌드에 맞춘 두부, 그다음에 K푸드 열풍에 맞춘 아시안 누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올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과 미국 법인의 흑자가 기대되고요. 중국은 그동안 끊겼던 거래처가 재개되면서 정상 마진으로 회복이 되고, 일본은 두부바와 같은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또 구조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과 해외 성장이 모두 부각될 수 있고 향후에 이 건강 카테고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해외 커버리지 있는 식품주가 좋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풀무원, 탑픽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요? 아니 어제 이제 아이스크림 드셔서 예. 이제 빙과류들이 소장님 효과로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그러면 뭐 한번 이러면 좀 몇 주라도 들고 있으면서 먹어줬어야 되는데 뭐 드실 거예요? 오늘 그 뭡니까 그 약간 그 안에 이렇게 팥 들어 있는 거 왜 붕어처럼 생기고 한 거 그거 한번 먹어볼까 싶으네.
붕어 싸만코? 뭐 그런 거. 네. 예. 이재문 대표님도 음식료 섹터 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네네.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요즘 스몰캡을 보는 입장에서 네. 음식료 이제 요새 핫하기 때문에 같은 그 맥락에서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좀 예. 종목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뭐 요새 뭐 시장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냉동김밥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원래 우양 냉동식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에서 이제 우양이라고 이제 뺀 거고 네. 우양이 아마 일단은 시장에 지금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3분기까지는 계속 비교적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자사 제품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형 마트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올해 이제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억대, 내년도가 한 170억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한 1,400억대까지 오긴 했는데요. 얼마까지요? 1,400억 정도. 1,400억? 근데 시총이? 지금, 네네네. 네. 시가총액이 1,400까지 왔는데 지금 뭐 시점에서는 막 올해 이익도 뭐 중요하겠지만 아마 내후년을 더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 이제 대형마트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연간 뭐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실적을 많이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 올라와서 내년도 170억을 번다라고 하면은 주가 최소 음식료 섹터가 뭐 PER 20배 이상씩 다 받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아마 시장에 이제 의견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이제 인기 있는 거 다들 알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소스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그 S&D라고 하는 기업이 S&D. 아, 그래요? S&D. 예, 그 기업이 이 원말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스프를 쉽게만 만든다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러면 당연히 라면 면 한 개다 스프 한 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같이 실적이 좋아요. 올해 지금 연간 전망되고 영업이익은 160억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그러니까 올라와서 1,000억인데 160억을 버니까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은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S&D도 아마 좀 삼양식품이 잘 가면 같이 갈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우양이 지금 PER 기준 한 뭐 10배 미만 8배 정도 될 그러네요.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S&D는 올해 기준으로 해도 6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굉장히 싼 거죠. 예. 물론 이게 이제 테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순환매 차원에서 돌다 이제 음식료 계절적으로 더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거 하네요. 네, 뭐 그래서-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뭐 PER도 안 나오면서 뭐 시총이 뭐 조까지 가는 회사가 질비한데 네네. 여기서 매출 나오고 이익 내고 네. 앞으로 또 시장 확장성 보이고 하면은 주가가 움직여줘야죠. 네. 불닭볶음면 스프 만드는 회사. 네네. 그 원말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혹시 이 다른 회사입니다. 쪽 스프는 안 만들어요? 다른 쪽도 다 만들어요. 건기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그쪽이 핫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회사도 집중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쪽이네요. 네. 네. S&D. 좋은 기업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다니는 거죠. 하긴 대표님 또 스몰캡 쪽 네. 전문이시니까. 이 두 개 기업 좀 탐방을 잡고 있는데 아, 우양하고 S&D. 네, 아시겠지만 잘 안 잡히죠. 워낙 요새 핫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탐방을 직접 가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인기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 냉동김밥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금 이렇게 뉴스에서 몇 번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그 깜짝 놀란다고 그 맛에. 네네. 김밥. 예,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예요. 냉동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고 여기서 만들어서 한번 갈 겁니다. 만들어서 가는 냉동 거. 그렇게 상태로 가겠죠. 가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가서 다시 따뜻하게 데펴서. 지금 네. 저 화면에 나오는 네네네. 저 제품일 겁니다. 김밥 네네. 돼 있네요. 김밥. 예. 그러네요. 뭐 두부도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 팔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식음료 섹터 말고도 좀 오늘 공략해 볼 만한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있을까? 어제 보니까 막 유리기판도 움직이고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도 좀 다시 네, 움직이는 네. 모습이거든요. 제가 6월달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로 5월달에 핫한 섹터를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네네네. 하나가 5월에 핫한 섹터. 그 수소 연료 전지 쪽. 예, 예. 그러니까 이게 SOFC. 뭐냐면은 지금 원전도 계속 움직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력 관련돼서 지금 뭔가 계속 좀 핫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특정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예.
태양광을 반짝였다가 풍력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돌고 돈다.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슈가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데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로 주가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소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원전도 지금 계속 하반기 저 치코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게요. 뭐 하기 때문에 이야기 계속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걸 6월달, 7월달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미 사실 뉴스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때문에 6월 15일에 열린 스위스에 열린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초청을 그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네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이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식 분할에서 이제 거래가 된 엔비디아 주가는 또다시 0.75% 상승을 나타냈고 그 빅테크 관련주 내에서도 여전히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제 점도표도 나오게 되고 또 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연준 행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국내 지수는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입니다. 2,716포인트, 코스닥도 0.27% 올라갑니다. 86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75,900원, SK하이닉스가 1.2% 상승합니다. 215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올라가네요. 35만 4천원. 현대차가 1.8% 상승 중입니다. 27만 2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74만 2천원. 기아도 1% 이상 상승 중이죠. 12만 2,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박권이고 셀트리온이 0.5% 올라갑니다. 19만 500원. KB금융이 1.28% 상승하네요. 79,4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2% 소폭 올라갑니다. 21만 5,500원, 21만 6천원. 에코프로 0.3% 상승 중이네요. 10만 4,100원이고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HLB 강보합권이네요. 엔캠이 2.7% 상승합니다. 28만 5,500원이고 HPSP가 0.3% 상승세 이어갑니다. 리노공업은 오히려 또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네요. 2% 넘게 떨어지면서 26만 8천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9만 3,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16만 1,000원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옵니다. 4만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 미포가 3% 강세로 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2% 올라갑니다. 3만 95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7% 상승 중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1.8% 상승하면서 13만 7,2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상승 중이고 HD 현대미포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되네요. 3%까지 올라가고 지금 전반적으로도 조선주들 흐름 좋고 오늘 보니까 SOFC 고체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다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두산 퓨얼셀이 5.9%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3,950원. 그리고 두산 퓨얼셀 지금 움직임 보이시죠? S퓨얼셀도 3.4% 상승하네요. 16,780원. 그리고 범한 퓨얼셀도 3% 상승합니다. 22,900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2000지 장비 쪽이죠, 이거는. 그리고 BHI가 1.5% 상승 중이고 SK 이터닉스도 1% 상승합니다. 다만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집중돼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매 유통 쪽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만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통 섹터 흐름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백화점 쪽에서 이제 대구 백화점이 2.9% 강세고 이제 이커머스 쪽이 있어요. IS 이커머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유통 쪽은 좀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유통 섹터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 또 움직입니다. 혜태제과식품이 지금 24% 급등합니다. 9,740원, 9,750원. 크라운제과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15% 급등 중이고 오리온이 2.7% 상승합니다. 10만 600원. 농심 오늘 1.5% 상승하네요. 53만 6천 원.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1.8% 상승 중이고 빙그레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7천 원이고요. 오늘 또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S&D 같은 경우도 1.5% 상승합니다. 35,250원. CJ제일제당도 1.38% 상승하고요. 샘표식품, 신세계푸드 다 올라갑니다. 우양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오늘 음식료 섹터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들 흐름도 좋네요. 리튬 포어스가 9% 넘게 올라갑니다. 5,110원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8% 강세입니다. 5,680원. 광무가 7% 강세고요. EV 첨단 소재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 강세고 엔캡 2% 올라가고요. 금양도 1.2% 상승 중입니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어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7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7억 원, 348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2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2억 원, 4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떨어지네요. 50전 하락한 1,3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도 하단이 좀 높아지면서 좀 박스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개장가 크게 환율은 지금 못 움직이는데 네. 유로화가 어쨌거나 유로화가 조금 재밌어졌습니다. 유로화. 예, 그냥 22 금리 인하 먼저 하긴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단발성에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라가르드 총재가 22 총재가 유력 경제지들을 다 풀러 모아가지고 네. 그런 의사를 갖다가 강력하게 시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앞으로 계속해서 내린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단계에서 또 한참 동결로 갈 수 있다. 그런 네. 얘기까지도 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럴 것 같으면 금리 더 안 내린다니까 유로는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이게 이제 유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약해진 거는 그 선거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 예, 거기서 아무래도 지난번 대비 이제 우파 쪽이 득세하면서 특히 프랑스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 4, 5년 전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린 르펜이라고 여자분 있죠. 극우 네. 정당 이끄는 그쪽이 이렇게 쑥 부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얘기는 결국 이른바 유럽 쪽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파 쪽이 특히나 극우라고 칭해질 만한 그쪽이 간다는 얘기는 네. 유럽 연합 자체가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은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쓰는 돈도 약해질 수 있다. 유로화가 약해. 유로화의 운명이 조금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쭉 이제 논리가 전개되나 봅니다만 어쨌거나 달러는 강해요 지금. 네. 며칠 사이에 고용지표 이후에 강하고 달러가 강한데도 어제는 또 유가가 2% 이상 뛰었어요. 네. 달러 강하면 유가는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은 시장마다 무슨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오르는 거고 그렇게 보면서 접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자산 가격 간의 그런 연관성 자체가 연관성 많이 줄어든 자체를 것 갖다가 같아요. 너무 믿고 있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예. 사실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겹쳐보면은 미국의 집가지수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식 좋을 때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예. 경기 좋을 때 금리 오르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돼가지고 금리 오르면은 주식시장은 조금 막 추월하고. 예,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조금 가는데 이게 또 언제 정상화가 될지. 그런데 현재는 또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 공식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식품주는 네, 식품주 오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어제만큼의 그런 탄력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투자자분들도 좀 단기에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물량들도 꽤 있거든요. 뭐 상승세는 그래도 좀 이어집니다. 전력 전력 설비 쪽이요. 그쪽은 전력 설비 쪽은 뭐 LS 에코에너지 이런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S 에코에너지는 좀 오늘 보합권이고 오히려 유틸리티 섹터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이 좀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세명전기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려요. 예. 이 대표님 지금 오늘 개장 초 흐름 봐서 뭔가 이렇게 좀 가닥이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저는 예. 치매거든요. 치매. 심해? 네네. 치매. 치매 관련된 치매. 종목. 치매도 있고 네네네. 네, 탈모 치매.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여요. 네, 오늘 오르는데 뭐 일단 오를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그 FDA 자문위원회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일라이 릴리 도나네마 네네. 그거 이제 승인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레캔비에 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치매 신약이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치매는 아직까지 다 발병 원인도 모르고 약이 없어요. 일단 효과가 좀 있으면은 승인을 해주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쪽을 써가지고 이제 약효를 볼 수 있으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오늘 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일부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갔다 온 기업이 그래도 올해 비교적 좀 인기 있던 종목이에요. GS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 액침. 네, 냉각? 액침 냉각 예. 거기입니다.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 직접 예. 갔던 거고 이 기업을 사실 2월달에 탐방을 신청했는데 5월에 갔어요. 그만큼 이제 그 핫했던 시기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액침 냉각 이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상장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타이틀 달았는데 일부 뭐 대기업도 하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다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 기술만 가지고 상장 기업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유일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부 비상장 기업 중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ST가 상용화하기까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ST의 원래 본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쓰이는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네. 스크러버 장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니셈이라는 기업 설명해드렸는데 네.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공정이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유해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대기 중 나갔을 경우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스크러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실제로 스크러버 장비 그 네모난 큰 냉장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약간 고체처럼 해가지고 검은색 덩어리가 있다고 예, 합니다. 그게 예. 다 이제 침전돼가지고 쌓여가지고 고체화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체해 주는 거. 이게 스크러버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비가 동사의 메인 장비이고요. 전체 매출의 한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의 나름 캐시카우이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이고 역시나 경쟁사는 상장 기업 중엔 유니셈, 비상장 기업 중엔 외국계 기업인 CSK 이 회사가 주요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비는 칠러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칠러는 그 반도체 역시나 공정상에 그 챔버 안쪽에 보시면 이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요거를 일부 칠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러 장비도 동사가 만들고 있고요. 국내 역시나 경쟁사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FST, 유니셈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장비가 이제 동사의 캐시카우인 거고요. 이 두 개 장비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방 고객사들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익도 줄고. 그래서 약간 힘든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요. 올해는 이제 회복 기조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고객사 중에 마이크론 쪽이 작년에 캐펙스 컷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설비 투자 축소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매출 나올 게 안 나왔다고 해요. 계획된 네네. 게. 근데 그게 작년 말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사이트 지금 순차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보니까 섹터는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쪽. 그러니까 실적은 올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성장을 이제 액침 냉각 여기에 지금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비전도성 액체에 그 침전을 시켜가지고 열을 식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지난 뭐 2월, 3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요. 동사는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지금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국내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은 같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지금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 끝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점 26년이나 27년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GST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액침 냉각 시스템 개발 끝난 상태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라는 게 아닌 거죠. 네네. 올해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올해 뭐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45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인데 성장성을 저 액침 냉각 장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는 비싼 건 아니에요. PER 기준 한 10배 미만이니까 네네. 지금 상태에 사는 것도 괜찮고요. 좀 더 가격이 뭐 최근에 올라온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살짝 내려오면 사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은 저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과 신규 알파 성장성을 액침 냉각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단 액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받쳐주는 회사인데 액침 냉각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작년 한 11월부터 해서 시세가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왔네요. 네네. 세세가 제대로 나오고 현재 이제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요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러니 그것이 실제 어떤 판로가 개척되면서 매출로 이어지려면 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회사에서 회사가 업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거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개발이 끝났는데 이게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 이 필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끝내야 뭔가 제품이 완성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그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서 대주전자재료가 급등하고 있는데 예전에 좀 기업 탐방 다녀오셨던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추가로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선 대주전자재료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를 했는데 네.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 측면은 안 좋은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전환사채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대주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는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라는 곳은 많은데 네. 공장 증설이 지금 느린 상태예요. 지금 공급이 딸린다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네. 자금 조달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럼 공장 증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써지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확 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이번에 610억을 조달했는데 요거면 아마 지금 동사가 25년까지 해서 2만 톤 캐파를 만들겠다 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년도 증설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 향후에 증설된 이후에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뭐 4만 톤, 8만 톤 이렇게 단계별로 증설을 또 할 겁니다. 좀 신고가인데.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 사실 부담이 있는 거고요. 예.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탐방 다녀오고 계산한 적정 밸류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근데 20만 원은 어디냐면 26년도 그러니까 공장 기술 끝내고 나서 매출 나오기 시작해서 영업이익 나올 때 밸류에이션 했을 때가 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20만 원은 26년까지 바라보실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뭐 단기 시세를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20만 원 기대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